자,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균형은 전체 47개 대학이 수도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60% 이상이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60% 이상이다. 그러니까 내신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6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 여기서 이제 학생부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면접이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서류를 반영하는 것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60% 이상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60% 정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60%의 확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별로 대학에서 고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조금 기준을 바꾼 대학들이 좀 존재를 해요. 요게 이제 조금 민감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최대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아예 추천 인원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 5%였거든요. 그런데 최대 10명으로 바꾼 케이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 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3학년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불리가 조금 나타나긴 하죠. 이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고등학교도 있겠지만 이전보다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교별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고교별 추천 인원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개별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가 깔립니다. 됐죠? 그러면 전년도의 입결을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변수가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지원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이다. 우리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인력 풀 자체가 적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만 명 적어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경쟁률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러저러한 변수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나 전년도에 비해 엄청 과도하게 인원수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강대 10명에서 20명 늘어가면 경쟁률이 훌쩍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훌쩍 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을 기준을 적용하냐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시립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외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고 추천 인원 제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 대학을 딱 주요 대학교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60%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지 않고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에 속하느냐도 한번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어떤 공부 계획을 짜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한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중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앙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그럼 내가 단순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무리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